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파일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이나 PC에 저장된 파일, 자, 이런 파일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호환이 됩니다. 내가 PC에서 뭔가 문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문서를 만들면 최종 결과물은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PC에서 만든 문서를 스마트폰 안에서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안의 앱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PC에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들 보면 뭐 Z 플립이라던가 이러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요만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최신 기종은 이만하죠.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과거 스마트폰의 2배, 또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한 번 더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최종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PC에서 했던 일들을 PC에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보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앞으로 스마트폰 안에서도 똑같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재 상당히 많은 일들, 즉 과거에 PC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의 종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굉장히 덩치가 큰, 그리고 큰 화면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게임들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게임들은 PC에서 해야 됩니다. 또한 건축 설계라던가 기타 특정 분야의 일들은 꼭 PC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많습니다만,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들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지금은 PC의 성능과 비교해서 일반 문서 작성용 PC가 할 수 있는 일을 스마트폰에서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자, 두 번째, 스마트폰의 화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스마트폰은 PC의 다른 형태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자, 그럼 스마트폰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파일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파일의 종류가 있고요. 각 분야마다 사용되는 여러 가지 특정 분야의 파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파일들의 종류와 그리고 그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은 정체가 뭘까요? 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요. 제일 먼저 그 파일의 정체가 뭔지 알고 싶으면 이름을 봐야 됩니다. 자, 파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파일을 구분을 하자면 하나는 뭐냐? 이름입니다. 그 파일에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이 이름과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이 파일 하나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그 파일의 이름을 보면 이 파일은 무슨 파일이다 하고 그 정체를 알 수 있던데 파일의 이름 중에서도 이렇게 콤마가 있고 뒤에 확장자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확장자는 2개 또는 3개 문자가 또는 4개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서 보통 4개 정도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에 따라서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확장자가 없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저런 경우도 있죠. 자, 파일 이름은 bc.cde 하고 이렇게 고유의 이름을 갖는데 보통 이 이름은 문자로 표현이 되고 이 문자는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이 검정색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나 아니면 파일을 보여주는 앱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데 약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파일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투명한 색으로 파일 이름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투명한 색상을 가지고 파일 이름을 정하게 되면은 이 파일들은 흔히 해킹이라든가 또는 악성 코드에 해당하는 파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있는 자리에 분명히 파일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파일이 안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좀 투명한 형태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의 이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한다? 그 파일의 확장자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확장자를 봐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그 파일의 이름 앞에 아이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아이콘만 봐도, 파일 이름 앞에 있는 아이콘만 봐도 이것은 한글 문서에서 만든 파일이구나, 아니면은 요건 이미지 파일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이 없는 경우에는 확장자를 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확장자나 아이콘을 보고 그 파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 안에서 일반적으로 파일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파일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점 3개가 나옵니다. 길게 누르면 아래나 위쪽에 이렇게 점 3개. 이 버튼을 더보기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파일의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파일의 이름만 나와 있을 경우 이렇게 뒤에 점하고 확장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보이게 되죠. 자, 이 파일은 어떤 파일입니까? PC나 스마트폰에 엑셀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만든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 즉 작업 시트 파일입니다. 흔히 그냥 우리가 엑셀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봐도
금방 알 수 있고 확장자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파일일까요? 자, 이것은 확장자로는 JPG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을 하면 이렇게 JPG라고 하는 확장자가 붙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파일 이름은 우리가 특별히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사진을 촬영했을 당시 그 순간에 시간 정보가 파일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촬영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 대신 미리 보기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즉 아이콘 대신 이 이미지 파일은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썸네일 정보는 우리가 JPG 파일을 생성을 할 때 그 안에 누군가가 이 파일을 파일 목록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미리 아주 적은 용량의 이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둡니다. 어디에? JPG 파일 안에. 그래서 이렇게 JPG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파일 이름을 보게 되면 앞에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 하고 아주 조그맣게 썸네일 이미지, 즉 엄지손톱 크기만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파일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많은데 어떤 파일들이 스마트폰 안에 많이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G 파일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이미지 파일이죠. 즉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센서가 빛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0과 1의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변환한 정보를 특정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이미지로 변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그런 파일들을 JPG 파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JPG 파일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JPG 파일만 이미지 파일인 것이 아니라 흔히 JPG 파일만큼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PNG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습니다. 자, PNG 파일. 이 PNG 파일도 이미지 파일입니다만 JPG 파일은 풍경 사진, 인물 사진 등과 같이 색상 정보가 많은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유리한 파일이고요. PNG 파일은 색상 정보가 많은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JPG 파일만큼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해상도가 좋고 좀 깔끔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즉 어떤 때냐, 우리 스마트폰으로 과거에는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요, 지금은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서류라던가, 즉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너 가지고 있는 그런 증명서들을 빨리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또는 우리 기관에 제출을 해라. 이러한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JPG 파일로 사진이 찍히는데 글자들이 깨알 같은 글자들이 많거나 하는 경우 JPG 파일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글자들이 퍼져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JPG 파일을 PNG 파일로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뭐 파일 변환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이미지를 다루는 과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개념만 설명을 드립니다. PNG 파일로 변환을 하면은
비교적 아주 작은 글씨들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PNG 파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MP4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MP4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파일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크기가 2.4MB라고 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2.4MB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서 파일들은 179KB로 갑니다. 2.4하고 179하고 179가 숫자는 굉장히 크지만 대체로 용량으로 따지자면은 요 메가바이트는 킬로바이트에 1000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KB가 1메가바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0배 작은 거죠. 굉장히 용량이 작은 겁니다. 문서 파일의 용량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파일은 이 이미지 파일보다 몇 배에서 몇 백 배 정도 용량이 커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MP4 파일은 동영상 파일이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MP4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동영상 파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즉, 내가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했느냐 또는 어떤 하드웨어로 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동영상 파일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파일은 MP4 또는 우리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MOV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애플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AVI 또 WMA 그리고 MKV 이런 류의 동영상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 종류의 동영상 파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MKV 파일은 영상 녹화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유튜브에 사용할 화면 녹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것의 이 장점은 MKV 방식으로 요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녹화하면은 영상을 녹화하다가 영상 녹화하는 사무실에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MP4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읽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MKV 파일로 녹화를 하면은 정정되기 전의 순간까지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P4 파일 말고도 용도별로 그리고 촬영하는 하드웨어별로 엄청나게 많은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MP4 파일을 동영상 파일의 표준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도 이 MP4 파일을 올리게 되죠. 자, 다음 PDF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PDF 파일은 자, 이렇게 설명을 보면 대부분의 기기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PC, 노트북, 또 태블릿이라고 하죠. 스마트폰보다 큰 거, 기타 또 다른 장치들, 이러한 이 컴퓨터에 관련된 기기들을 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든 문서 표준 형식. 그러니까 내가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PC에서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PC에서만 읽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읽을 수 없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뭐 타블렛에서는 읽을 수 없다. 또는 뭐 이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읽을 수 없다.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문서들은 우리가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는 아래 한글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만 열렸습니다. 그게 없는 컴퓨터는 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서를 보려면은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또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돼 있는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는 자기네 나라 말로 돼 있는 컴퓨터가 있겠죠. 그리고 그쪽 언어로 돼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돼 있는 문서를 보내주었는데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열면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 뭔가 표준을 정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PDF라고 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A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것을 다른 기기나 또는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 문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서를 PDF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PDF로.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PDF로 변환 또는 PDF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앱 안에 이러한 메뉴가 없으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PDF 변환 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 문서를, 즉 이 문서 이름이 HWP다 라고 하는, HWP는 우리 한글 문서 파일이죠.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는 HWP라고 하는 확장자가 붙죠. 이 문서를 PDF로 변환을 하거나 저장을 해서 PDF 문서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A.PDF가 되는 거예요. 자, 문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성한 문서는 보통 PSD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SD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A.PSD 그러면은 아하, 포토샵에서 만들었구나. 그런데 저장을 할 때 얘를 PSD로 저장을 안 하고 포토샵에도 PDF로 저장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A.PDF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에요. 포토샵은 이미지를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려야 되나? 네.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하면 포토샵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는 다른 기기에서도 PDF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만 설치가 돼 있으면은 내가 포토샵이 없어도 또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문서를 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앱,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작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PDF로 바꾸면은 제작한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보는 사람은 무조건 그 결과물을 제작한 사람이 보는 거와 똑같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는 문서 표준 형식 또는 문서 표준 파일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일반적으로 이 PDF를 볼 수 있는 앱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것도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3 파일은 통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MP3라고 하는 이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음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수들, 음악가들이 이 레코딩한 이런 음악들도 대부분 MP3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원을 산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MP3 파일을 삽니다. 물론 이러한 음악 파일은 MP3 파일만 있는 게 아니죠. MP3 파일은 일반적으로 고음질, 최고 음질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 음질을 듣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형식의 파일도 있습니다만 덩치가 굉장히 크고 다루기가 불편해서 일반적으로 MP3 파일이 이제 이 음악, 음성, 즉 오디오 파일의 표준 파일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면 그 노래들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서 듣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MP3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HWP 파일은 한글 문서 파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스마트폰 안에서 사용이 되고 역시 읽을 수도 있고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용 엑셀을 설치를 하면은 쉽게 작성을 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 한글 문서나 엑셀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한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죠. 급하게 내용을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보내준 내용을 읽는다던가 이러한 좀 단편적인 용도로 우선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스마트폰의 화면이 커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PC에서 작성하는 것만큼의 그런 이 효율을 가지고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자, TXT 파일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모장이라던가 아주 간단한 문서 작성 앱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문서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TXT 파일이 되는데요. 요게 HWP 한글 문서 파일하고 다른 점은 아주 간단한 기능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글자의 색상이나 크기를 조절을 한다던가 색상 조절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 크기나 뭐 이런 걸 조절하는 정도밖에 없지만은 HWP 파일은 여기에 글자의 색상, 모양도 내가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고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라든가 다양한 텍스트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메모장 등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오로지 텍스트, 문자만 입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글로 남길 때는 오히려 텍스트 파일이 더 편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 과거에는 어느 행사장이나 발표장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즉 뭔가 설명회를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이렇게 PPT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용을 해서 뭐를 빔 프로젝트로 쏘아서
아니면 큰 모니터에서 띄워서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만 달랑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빔 프로젝트에다가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노트북 대신 컴퓨터 대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PPT 파일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파일이 사실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다루고 관리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